네,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보철과의 백장현입니다. 오늘은 닥터 스팁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 시간에 거쳐서 지르코니아 보철물과 세라믹 보철물, 그리고 이제 치아 프레퍼레이션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된 보철물을 어떻게 붙일 것인지 그 세멘테이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들보다는 훨씬 더 임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지루하지 않게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세라믹 보철물의 내면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라믹 표면은 에칭이 됩니다. 에칭이라는 것은 이제 불산에 의한 에칭이죠. 지르코니아 크라운은 불산에 의해 에칭이 안 되지만 세라믹 크라운은 불산에 의해서 에칭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접착력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세라믹 표면은 불산으로 에칭을 하고요. 사일레인으로 화학 처리를 합니다. 불산으로 수복물 내면을 에칭을 시키고요. 불산을 몇 퍼센트의 농도로 몇 분, 몇 초 동안 할지는 제품마다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내가 이번에 쓰는 세라믹이 이맥스 리튬 디실리케이트인지 아니면 그냥 펠스파 포셀린인지에 따라서도 조금씩은 다르고요. 내가 4%의 불산을 치과에 가지고 있는지 9%의 불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씩 시간이 다르지만 보통 저는 4%의 불산을 20초 동안 에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맥스 크라운 제조사 이보클라의 권장사항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불산으로 에칭을 하고 나면 적당한 시간 잘 에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를 불어보면 이렇게 조금 하얗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분은 조금 과에칭이 된 거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거를 이제 헥사플로로실리케이트라고 부르고 그것을 한 번 더 저는 인산이나 아니면 이보클라에서 나오는 이보클린이라는 제품으로 그러니까 불산에 의해서 에칭이 되고 난 약간의 세라믹 찌꺼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한 번 더 세척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세라믹 표면이 불산으로 인해 에칭이 됐죠. 그럼 이제 그 표면은 굉장히 친수성 표면입니다. 즉 오염에 굉장히 취약한 표면이기 때문에 절대 불산 에칭이 된 그 세라믹 크라운을 이제 구강 내에 침이나 타액에 오염되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거기다 바로 사일레인을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일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라믹 프라이머도 그의 한 종류이고요. 보통 모노본드라는 그런 유니버셜 제품에 사일레인 성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사일레인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모노본드와 같이 한 병으로 나오는 사일레인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회사는 A, B 두 가지 병을 섞어 쓰도록 그렇게 나오는 사일레인도 있습니다. 글쎄 저는 일단 한 병짜리가 쓰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모노본드 한 병짜리를 사용을 하지만 세라믹 크라운을 많이 하지 않는 치과의 경우 즉 이 사일레인을 내가 충분히 많이 쓰지 않고 보관 기간이 조금 더 길면 좋겠다 하는 경우라면은 두 병짜리를 사서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병짜리가 훨씬 더 재료 자체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조금 더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지르코니아 전용 프라이머, 세라믹 전용 프라이머 다 이렇게 다양하게 놓고 썼는데 보관해야 될 프라이머들이 많고 이제 직원들도 헷갈리고 어렵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프라이머가 보통은 하나로 이렇게 통폐합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노본드 N 역시 우리가 지르코니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세라믹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메탈 크라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철물에다가는 불산 처리를 하고 이렇게 프라이머를 적용하게 됩니다. 범랑질과 상아질, 저기는 이제 치면 처치를 또 접착제를 통해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세라믹 표면 처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초, 4%의 불산으로 20초 처리를 하고 사일레인을 약 1분 동안 적용을 시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 불산이 굉장히 위험한 용액입니다. 불산 에칭을 하다가 잘못해서 그 불산이 튀어서 피부에 닿는다거나 최악의 경우 눈으로 튀어 들어간다거나 하면은 정말 큰 데미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불산을 다루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불산 에칭을 해보신 선생님들이라면 크라운 내면에 불산을 적용을 시키고 저거를 깨끗하게 수세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라미네이트 내면 같으면 그냥 불산을 바르고 그대로 씻어내면 세척이 되는데 크라운을 그 오목한 면에 불산을 이제 저렇게 그림과 같이 적용을 했다가 저기를 에어로 분다거나 할 때 팍 하고 그 불산이 내 얼굴로 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보호 장비는 물론 다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보클라에서는 이제 그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노본드 엣치 프라임이라는 이런 제품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불산과 사일레인을 한꺼번에 섞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산하고 사일레인을 저렇게 썼다면 이제 이 모노본드 엣치 프라임이라는 제품에는 불산과 사일레인이 그냥 한 병에 다 들어있다 보시면 되셔서 사용이 훨씬 더 간편합니다. 예전 같으면 불산을 적용하고 기다렸다가 세척하고 건조하고 사일레인 바르고 기다렸다 건조하고 저 과정을 모노본드 엣치 프라임은 그냥 바로 적용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세척하고 건조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과정들을 간소화하게 되었죠. 그래서 한 그 마이크로 브러쉬로 20초 정도 문지르고요. 한 40초 정도 그냥 놔둡니다. 충분히 에칭하고 사일레인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건조시키면 불산 에칭과 사일레인 도포 과정이 이제 다 적용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치면 처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의 치아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범랑질도 있고요, 상아질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수복물을 만들 때 이 수복물이 어디에 가서 붙을 건지, 에나멜 위에 가서 붙을 건지, 덴틴 위에 가서 붙을 건지를 먼저 명확히 좀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에나멜에 붙이는 수복물 같은 경우 뭐 라미네이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라미네이트가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최소한으로 치아를 삭제해서 에나멜을 보존했다면 이제 에나멜 본딩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토탈 에칭, 에천트로 충분히 에나멜을 에칭 시키시고 프라이밍 본딩을 순차적으로 바르시고 전통적인 레진 세면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프랩이 조금 많이 됐다거나 해서 덴틴에다가 붙이는 상황이라면 저는 위의 그림처럼 토탈 에칭과 저 프라이밍 본딩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저는 덴틴에다가 붙일 때는 셀프 에칭이 되는 셀프 에칭 프라이머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셀프 어데이시브 레진 세면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에나멜에 붙이는 과정입니다. 에나멜에는 당연히 이렇게 토탈 에칭을 해줘야겠죠. 플로우에 따라서 다양한 에천트들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만 집중해서 에칭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흐름성이 좀 적은 에천트를 쓰시고 보다 광범위하게 에칭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흐름성이 조금은 좋은 에천트를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증례입니다.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과정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먼저 이렇게 임시 라미네이트를 제거하고요. 치면이 오염이 돼 있겠죠. 템본드도 남아 있을 수 있고요. 뭐 각종 그런 오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치면을 처리해 주는 과정입니다. 보통 뭐 퍼미스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프록시 페이스트를 사용해서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과한 압력으로 누르면 또 치아가 약간은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과한 압력으로 너무 퍼미스를 강하게 쓰시면 안 좋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라이트한 터치로 퍼미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어떠한 색깔의 쉐이드가 세멘이 잘 맞을까 세멘의 색조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다시 지대치를 깨끗하게 처리를 합니다. 이제 다 붙이기 준비가 끝났으면 세라믹 표면을 불산으로 이렇게 에칭을 하죠. 4%의 불산으로 약 20초간 처리를 하고 깨끗하게 수세를 해준 다음에 조금 과하게 에칭된 세라믹 표면을 한 번 더 이렇게 이보클린이나 아니면 포스포릭 애시드로 깨끗하게 한 번 더 처리를 해줍니다. 이 역시 이제 깨끗하게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노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일레인을 적용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불산 에칭과 사일레인을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합쳐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임상에서의 사용이 보다 더 간편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라믹 보철물의 내면 처치는 끝나서 이제 체어 사이드에 잘 오염되지 않는 곳에 잘 놔두고 치아의 표면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렇게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는 에나멜 상에다가 붙이는 라미네이트이기 때문에 이제 토탈 에칭의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에나멜 에칭을 충분히 시행을 해줍니다.
네, 일정 시간 동안 애칭을 시킨 후에 깨끗하게 이제 수세를 해주는 건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저는 생각보다 저 애천트가 그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 남아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애천트를 충분한 수세로 저걸 깨끗하게 날려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딩 제품을 발라주는 것이죠. 본딩 제품을 얇게 한 겹을 바르고, 바를 때는 사실 바르는 느낌보다는 이게 조금 문질러주는 느낌으로 조금 그렇게 에지테이션을 시켜준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문질러주면 조금 더 결합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광조사를 하게 되죠. 저 본딩 층을 이제 만들어주는 건데, 저 본딩을 바르고 광중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광중압은 무조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레이어가 접착을 위해 굉장히 좋은 그 하나의 층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본딩을 안 하고 그냥 레진 세면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시긴 한데,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본딩제를 광중압을 하고 나면 그 미세한 두께 때문에 보철물이 안착이 덜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본딩을 얇게 발라주시고 에어로 잘 펴주신 후에 그리고 광중압을 하실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느라고 동영상 설명이 조금 늦었는데요. 그렇게 본딩을 바르고 광중압을 한 후에 레진 세멘을 적용해서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산소와 닿는 면을 없애주기 위해 이렇게 프로텍티브 레이어를 발라주고요. 추가로 광중압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광중압이 다 끝난 후에는 이제 깨끗하게 저 프로텍티브 레이어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고요. 뭐 회사마다 표기가 다르긴 하지만 저렇게 이제 산소에 의해서 중압이 안 되는 층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마다 회사마다 다 저런 저 리퀴드 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합도 체크하고요. 라미네이트는 그 특성상 라미네이트뿐만 아니라 얇은 세라믹 크라운은 보통 세멘테이션을 다 하고 나서, 충분한 강도로 세멘테이션을 하고 나서 교합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통상적인 골드나 지르코니아 크라운처럼 치아 위에 얹은 상태로 그대로 교합질을 찍게 되면 혹시나 교합점이 높았다면 그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라믹 크라운을 할 때는 파이널 세멘테이션을 먼저 한 후에 교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얇은 라미네이트나 얇은 세라믹 크라운, 즉 에나멜에 붙이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덴틴에 붙이는 세라믹 크라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덴틴에 붙일 때는 무리해서 토탈 애칭을 하지 않고요. 셀프 애칭이 되는 셀프 애칭 프라이머를 적용한 후에 멀티링크를 사용을 합니다. 당연히 셀프 애칭이기 때문에 수후 과민 반응도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고요. 훨씬 더 사용이 간편하죠. 저렇게 토탈 애칭을 해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토탈 애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잇몸 쪽에 애천트가 잘못 닿게 돼서 블리딩이 갑자기 된다거나 하는 난감한 경우들 종종 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탈 애칭을 생략하고 셀프 애칭 프라이머로 덴틴에 충분한 애칭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역시 셀프 애칭 프라이머를 발라주는 느낌보다는 조금 문질러서 에지테이션을 시켜주시는 것이 훨씬 더 접착 강도 증가에 좋습니다. 실제 크라운을 덴틴에다 붙이는 것이죠. 이미 풀 크라운에 프랩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덴틴이 노출됐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제 덴틴에다 붙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멀티링크 프라이머를 2병을 섞어서 치면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토탈 애칭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멀티링크 프라이머로 셀프 애칭을 지금 시켜주는 과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문질러 주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에어로 잘 건조시키고, 여기서는 광중압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 멀티링크 프라이머와 멀티링크 세멘이 서로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다크 큐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굳이 본딩 제품을 광중압 시킬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레진 세멘을 적용하여도 둘이 만나면서 큐어링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본딩젤을 굳이 큐어링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해주셔도 무방하지만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멀티링크 본딩은 따로 광중압을 안 하고 바로 크라운을 이제 저렇게 장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크라운을 접착하는 과정은 사실 훨씬 쉽죠. 뭐 애칭을 한다든지 프라이밍 본딩을 하는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치면에 프라이머 본딩 그 하나에 들어있는 제품을 적용한 후에 셀프 어드히시브 레진 세면으로 붙이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나멜에 붙이는 수복물, 덴틴에 붙이는 수복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인레이나 온레이 같이 에나멜도 있고 덴틴도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에나멜 부위만 선택적으로 애칭을 해주고 그런 셀렉티브 애칭을 먼저 해주시고 나머지는 셀프 애칭 프라이머를 또 발라주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의 증례입니다. 전치부가 아닌 구치부에서 모놀리틱 이맥스 크라운을 제작했고요. 36번의 크라운 수복을 위해 환자가 내원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노년의 환자였고요. 서비컬 부위가 깊이 파여 있고 교환면 부위가 많이 파여져 있는 것 외에 링구얼 부위나 이런 데는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정상적인 풀 크라운 프랩을 하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할까 생각을 했지만 최소한의 치아 삭제를 목표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를 전체를 다 깎기에는 조금은 아까워 보여서 이런 식으로 모놀리틱 이맥스를 제작을 했는데 치아 삭제는 정말 최소화해서 교환면 부위에서 약 0.4에서 0.5mm 정도 치아 삭제를 했고요. 매지얼 쪽은 뭐 컨택의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컨택을 브레이크하지 않았습니다. 그 컨택을 그대로 유지시켰고요. 디스털 쪽에는 약간의 충치가 있었기 때문에 마저 제거하고 버컬 쪽에서 들어가는 파샬 크라운처럼 저렇게 프랩을 했고요. 지금 링구얼 부위에 조금 제가 프랩을 연장시켰습니다. 저거는 뭐 강도를 더 확보하거나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결국 이맥스 크라운을 접착을 시킬 건데 에나멜을 조금 더 이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링구얼 쪽으로 조금 더 연장을 시켜서 그 에나멜의 양을 더 늘려주기 위한 그런 링구얼 익스텐션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놀리틱 이맥스 크라운을 제작하였고요. 이 경우는 사실 덴틴이 상당히 노출이 돼 있었는데요. 굉장히 노년의 환자였고 경화성 상아질이었기 때문에 토탈 애칭을 해서 약간의 그 경화성 상아질은 저는 약간 에나멜과 같은 성질을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는 토탈 애칭을 적용을 했고 추가적으로 또 셀프 애칭을 쓴 다음에 멀티링크로 접착을 해서 케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나멜을 확보하고 에나멜에 잘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얇은 이맥스 크라운, 얇은 세라믹 크라운으로도 충분히 구강 내에서 깨지지 않고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수복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케이스를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화성 상아질, 스클러리틱 덴틴에는 저는 에천트를 한 번 더 추가로 사용하는 걸 선호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슈퍼피셜한 덴틴과 딥 덴틴과 스클러리틱 덴틴은 이렇게 현미경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슈퍼피셜 덴틴이 가장 본딩하기가 좋고요. 딥 덴틴은 아무래도 덴티널 튜블도 더 크고 플루이드 유입도 많기 때문에 본딩력이 조금은 줄어들고 스클레로틱 덴틴은 에나멜처럼 추가로 토탈 애칭을 통해서 미세 기계적인 그런 유지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덴틴 본딩이죠. 통상적인 그런 이제 풀 크라운 프랩이 됐고요. 대부분 이제 에나멜은 삭제되고 없고 덴틴에다 붙이는 덴틴 본딩에는 저렇게 멀티링크 프라이머를 믹스해서 치면에 발라주시고 멀티링크 레진 세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 역시 통상적인 그런 치아 프레퍼레이션이 이루어졌고요. 이미 덴틴에 붙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런 경우라면 역시 멀티링크 프라이머를 사용하시고 멀티링크 세면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경우라면 특수하게 제가 정말 최소한으로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 생애 첫 보철물이었기 때문에 제가 치아 삭제를 최소로 했고요. 에나멜을 많이 남겨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나멜 본딩을 위해서 토탈 애칭을 하고 베리오링크 쪽으로 전통적인 레진 세면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는 덴틴 본딩이었지만 스클레로틱 덴틴이었기 때문에 토탈 애칭을 추가로 해주고 이제 멀티링크 프라이머와 멀티링크 세면을 사용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라믹 보철물을 구강 내에
이제 딜리버리 할 때는 반드시 레진 세면으로 접착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세라믹 보철물이 다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레진 세면에 접착을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오늘 그 세라믹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불산 에칭을 하고 사일레인을 적용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두 가지가 한 병으로도 출시가 되니까 그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면 처치는 내가 붙이는 면이 범랑질인지 상아질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범랑질에 붙이는 상황이라면 베리오링크 쪽으로 토탈 에칭을 통한 전통적인 레진 세면으로 가시고, 상아질에 붙이는 상황이라면 셀프 에칭 프라이머와 셀프 어디시브 레진 세면을 사용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닥터 스팁 이렇게 4번의 시간에 거쳐서 제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들이 생기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언제든지 저에게 메일이나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 4번의 시간이 선생님들의 임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닥터 스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